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는 가끔씩 되살아나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악몽을 꾸는 듯 몸서리쳐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처음 알게 된 때가 벌써 20여 년이 지났군요. 입사 동기는 아니었지만 한때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둘도 없는 동료이자 친구였기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절친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런 친구 때문에 어느 날 보증이란 덫에 걸린 채 빠져나오지 못할 회오리에 휩싸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격이라고나 해야 할까, 뒤통수라도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평상시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게 화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주위에서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내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당신께서도 친구를 너무 믿는 바람에 집까지 날려 낭패를 보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전철을 밟는 듯 했습니다. 옛말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증은 서주지 말고 친한 친구 간일지라도 돈 관계는 철저히 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알면서도 그것도 세 차례씩이나 보증을 서 주었으니 화근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보증을 섰다는 사실도 잊은 채 2에서 3년이 흐르고 국가 경제와 모든 것이 어려워질 무렵 IMF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한창 바쁜 업무 중이었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직원은 대뜸 혹시 직원분에게 보증서 주신 것 있으시죠? 하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하였는데 이자가 몇 개월치나 밀려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보증인이 내시든지 며칠 내로 해결하라는 퉁명스러운 전화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은행에서도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 전화가 계속 걸려오자 신경이 쓰인 나머지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도 되질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을 했고 친구와는 연락이 되질 않으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집에 있는 아내가 그 일을 알까봐 더욱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며칠 후에 소식을 접한 나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빚 독촉에 시달린 나머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식이 두절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사는 모습에 비해 돈을 잘 쓴다는 생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친구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모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크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뒤늦게 안 사실은 다른 직원들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보증을 서 주었다는 사실과 그 친구 빚이 수억이라는 점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그 후로도 그 친구에 대한 후문이 난무한 데다 결국은 교도소 신세까지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보증인에게 다그치듯 봉급 압류 등의 엄포를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은행에서 집에 그 사실을 알려 아내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갚지 못할 시에는 가태감류는 물론 직장을 다니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지만 그래도 가정이 중요하기에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탕감을 받고자 아내와 함께 이 은행 저 은행을 전전하며 애원도 했지만 은행은 단호하기만 해 내 처지만 비참하고 처참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하늘이 도웠는지 어려운 시기에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 같은 돈 몇천만 원을 그것도 현찰로 고스란히 내주었으니 내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절이었죠. 시간이 어서 속히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막연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처지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것을 해결해준 사람이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고생만 해온 아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평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변변히 잘해주지도 못한 처지에 이를 그르치고도 도리어 아내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본인 자신도 마음고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음에도 의연하게 대처하여 준 아내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나에게는 구세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아내의 불편한 다리를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늘 마음속으로나마 소원하였던 일이었기에 너무나 괴로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참아야만 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그 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든다면 어떻게 직장 일을 할 수가 있으며 가정을 이끌 수 있느냐고. 그 돈은 우리의 돈이 아니었어. 없었던 일로 치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 일을 거론도 생각하지도 말자. 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런 아내에게서 가끔씩 더욱 작아 보이는 나를 느끼곤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신앙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는 아픔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시리고 속 아픈 나날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내와 자식이 있고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그 자체 말입니다. 가끔 예전에 동료들과 만날 때면 그 친구 얘기가 화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최근에 그 사람을 지방 어디에서 보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일로 인해 궁금해하거나 연연해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오죽하였으면 그랬을까 지금은 측은한 생각마저 듭니다. 가끔씩 이런 나의 마음을 내 자신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고 측은하게 생각되는 것이 어쩌면 더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먼 훗날 그 친구가 이런 나의 마음을 안다면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나에게 있어 그 몇천만 원은 큰 돈이기는 하지만 내 자신은 그 사람보다는 행복하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나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그 사람에게 빚을 받는다는 그것보다는 예전에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리움에서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